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자치분권, 주민자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 전라북도 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위상이 높아지는 건 물론이고 주민주권 실현도 기대가 됩니다. 전북도민의 대변자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전북도 기사람, 오늘은 전라북도 의회 송지용 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 새해 전라북도 의회가 추진할 의정 중심 활동 어떤 방향으로 정하셨나요? 세 가지로 좀 간추려 보면은요.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간접 지원, 간접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과요. 두 번째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올해 내실 있게 준비해야 내년에 제대로 된 지방자치 개정안 법률에 따라서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어려운 전라북도에서도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 들어서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앞으로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한 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회 내부적, 외부적으로 또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의회와 집행부 또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전북 발전과 도민 행복 추구라는 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서로 상생 협력하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전라북도 특성상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39명 중에 36명이 우리 당이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이고 3명이 이제 소수정당 무소속이 있는데요. 저는 의장 당선된 이후에도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여당 속에 야당 역할을 해야 된다. 협력도 하고 상생도 해야 되지만 여당 속에 야당 역할을 해야 되고 견제와 감시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때론 대안까지도 제시해야 된다. 집행부한테. 그래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의정활동을 꾸려가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북도민은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네. 사회적 소외계층, 또 소상공, 자영업 등 직간접적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텐데요. 네.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지금 작년 4월부터 코로나가 지금 발생했고요. 지금 1년이 좀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작년 한 해만 해도 전라북도 생긴 이래 아마 4차 추경이라는 예산 추경을 4번이나 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 규모가 한 1조 3천억 정도 추경을 하고 이루어졌는데 지금 연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의정 활동 역시 제약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물론 도민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축소되어 있죠. 하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의장실을 완전히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7, 8쯤 정도의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영상 언택트 시설을 활용해서 직접 찾아가지는 못합니다만은 영상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얘기 청취도 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네네, 같은데요. 그렇죠. 또 얼마 전에는 코로나 환자 이송을 전담하고 있는 소방 공무원들 또 직접 만나기도 하셨잖아요. 네네. 처우와 업무 여건 개선도 약속하셨다고요? 최일선에서 여러분들의 고생과 헌신으로 전라북도가 그렇게 크게 염려할 정도의 확산세는 좀 누그러든 것 같은데 그런 기에는 지금 현재 보건 쪽이나 그 소방 쪽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도민이 안전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소방 쪽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 파견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출입국관리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코로나 지원센터 쪽으로 파견이 되어 있고 작년 4월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외국인 입국자를 포함해서 내국인까지 이송한 환자 수가 10,000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한된 인원으로 그 많은 인력을 그 환자 이송을 하는 전담 부서인 소방 인력이 상당히 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순환보직이나 그 여건을 좀 잘 운영을 잘해서 좀 휴식도 좀 취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장비들이 부족하지 않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현장에서 느꼈던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럼 또 상용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전북 경제의 또 탄탄한 기반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생산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산업 구조의 취약성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경제 여건이나 글로벌 시대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산업 구조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까지도 연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군산 일자리 예를 들어 투자 형식의 일자리 쪽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익산도 익산형 일자리 창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상용차는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GRDP로 보면 한 20% 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용차가 대우 타타가 지금 군산에서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대우 타타 같은 경우는 1년에 3,000대에서 4,000대 가량뿐이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대 지금 완주 공장에 있는 현대에도 최고 지금 현재 양산 체제가 10만 대 생산 시설이 있음에도 좀 정점을 찍을 때가 한 6만 9천 대. 작년 기준으로 하면 3만 대 남짓분이 지금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집행부하고 이게 도하고 지금 관계를 노사정 협의를 구성해서 현대가 제대로 그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생산도 좀 증설할 수 있게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또 지난 여름에는 호우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는 이 호우 피해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보고 계신다고 네네. 상당히 강력하게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8월 초순, 7월 말부터 8월 초순까지 전라북도에서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네. 그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는데, 이것이 이제 인재나 재난이냐 재해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걸 관장하고 있는 환경부에서도 이미 이것이 자연 재난보다는 인재에 가깝다라는 네. 의견이 났고요. 그 피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의회는 이 재난재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은 전라남도가 8월 초에 재난특별지역으로 8군데가 지정이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전라북도는 남은 한 군데 정도만 지정이 됐었거든요. 저희들이 의회가 전라북도 의회 39명이 세종시 청사에 가서, 행안부 청사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20일 남짓해서 재난 지역을 더 넓혀달라. 네. 그다음에 자연 재난이 아닌 인재다 해서 지금 현재 한 곳으로 지정되었던 재난 특별 지역을 5개 더 해서 6개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결과도 거두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네. 좀 해볼게요. 올해는 아무래도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의회 내부적으로도 또 준비해야 될 게 많을 것 많죠. 같습니다. 네네. 일단 지방자치법 개정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총론으로 봐서는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네. 지방자치법 법률안 전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내용으로 들어보면은 좀 부족함들이 상당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족함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는요.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꾸준히 좀 서로 설득하고 협의해서 채우는 방향으로 가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32년 만의 개정 네. 지방의회의 수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방자치법 중에 이제 의회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요. 일단은 의원 39명을 조력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정책 인력 지원팀이 좀 늘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주민들이 의회를 통해서 직접 주민 발언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됐습니다. 과거에는 의회에 직접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를 통해서
의회로 넘어와가지고 네. 주민 발안제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직접 의회에 오셔가지고 발안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검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직접적인 그렇죠. 소통이 가능하게 이제 되겠네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네. 스스로 직접 참여해서 그 결과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네. 그런데 또 권한과 함께 책임도 많이 주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문제는 또 말이 많았었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정비될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겸직 제도가 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이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었고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 좀 더 촘촘하게 겸직할 수 없게 이렇게 법률적으로 제한을 확실히 두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은 이제 안 되고 이를테면 그 제도나 뜻에 따라서 겸직이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 충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축소되지 않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또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이게 사실 있어도 제 역할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좀 더 개선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듣기는 합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법 법률안 개정되기 전에 이미 임의 형태로 권고 형태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자문단 기구를 구성하라는 임의 조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네. 전라북도는 이미 입법화 되기 전부터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요. 의장을 자문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 사문화된 문구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이미 통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행위를 했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입법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기구에서 기구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뜻에서 그 자문의 결과는 추후로 대법원까지 확정될 때 검토를 해보자는 의견을 줬음에도 전라북도 의회 특별위원회는 먼저 선제적으로 그 의원에 대해서 의회 출입 정지라는 뭐 이런 것들로 권고도 하고 또 실행도 했었습니다. 이게 그것이 단순히 뭐 사문화된 문구가 아니고 전라북도 의회는 선제적으로 그 일을 추진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많은 개선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쉬운 점이 또 많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주민자치라는 것이 있어요.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근데 그것은 결국은 주민 스스로가 그 자치회 구성을 해서 자기 일들을 찾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회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지금까지는 시범 지역으로 몇 군데 지정이 돼서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미 전라북도 시군에서도 이미 다양하게 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굳이 국회 의결 단계에서 그게 빠졌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죠. 좀 늦었습니다만은 다시 이것을 빨리 하루속히 주민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권과 정책보좌관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만은 안을 들여다보면은 인사권은 조직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보좌관 우리가 39명이 지금 현재 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거와 비해서 현재 굉장히 입법 법률안에 대해서도 많은 시행령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예산을 다룰 때 집행부가 본예산 대비 1년에 이게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요 8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도 예산이. 네네.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한 3조 한 5천억 정도 돼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다루려면은요 많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인력을 이를테면 좀 더 많이 확보 있어야 되는데 이번 법률안 보면은 정수의 2분의 1 그것도 내년도에 그 2분의 1 중에 50% 중에 25%그 다음에 25%를 증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그것이 한두 명의 인원의 인건비보다는 그 예산을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쓸 수 있게 조력해 줄 수 있는 인원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예산을 또 잘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예산의 문제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지방자치법이라고 합니다마는 30년 이상 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세나 국세의 비율이 국세가 75%, 지방세가 25%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모든 예산을 지방 국세로 정해놓고 지방부 25% 줘서 지방 재정을 자립하라는 것은 넌센스겠죠. 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지방세가 좀 합리적으로 좀 조정됐으면 좋겠다. 처음 75대 25가 7대 3, 좀 희망 섞인 거라면 6대 4 정도로 접근을 해야 진정으로 지방 분권이 그다음 지방 자치가 재정을 통해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겠냐.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작년 연말에 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이제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도 후원회 설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비용 고효율이죠. 과거에는 지방 의원들이 급여가 없었습니다. 수당이 있었죠. 근데 이제 급여가 있다 보니까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39명의 의원님들의 그 직업군들이 다양합니다. 변호사 하시는 분도 계셨고, 회계사나 세무사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교직에 있는 분도 계셨고, 또 환경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렇게 직업군들이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정치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정치를 못하겠다는 사람보다는 지금은 이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 그 이번 개정안 중에는, 다음 출마자들을 위해서, 선관위가 정한 선거 금액의 2분의 1 정도는 후원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 네. 그다음에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정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그 문을 좀 많이 개방해서 양질의 우수한 인력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해가지고 도정을 살피는 것들이 좀 더 나은 효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으로 예. 또 오는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고 예. 하는데요. 이 전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치경찰이 나온 지가 지금 이 얘기 나온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만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효력이 내년 1월 1일이라면은 자치경찰은 올해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상당히 타이트한데요. 지금 현재 본부의 취지에는 지방자치경찰이라 함입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 기능도 지금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도민 밀착 경이기 때문에 기대할 바도 큽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그다음에 청소년, 아동,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사회 전반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다루는 생활안전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치경찰 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겠냐 이런 긍정적인 면도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 이것도 예. 여러 번 또 강조해 네네. 오셨잖아요. 어떤 점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거기에는 이제 이런 비유를 하다 보면은요,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계셔요. 네.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수센터가 2군데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3,8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에 당선되고 그 약간의 텀이 있습니다. 한 2, 3개월 정도 텀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그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부터 교육받을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금 현재 국회법이 있습니다만 지방의회법이 없습니다. 아마 지방의회법이 있었으면 그 법 안에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구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방의회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인재개발원이라는 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행안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그 기관을 좀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3,800명 정도의 의원들을 보조하고 조력해주는 공무원들이 대략 한 6,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9,500명에서 10,000명 사이에 교육의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혁신도시의 인재개발원 쪽에 정부로부터 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제도 또 행안부를 제가 좀 갔다 왔습니다. 네. 오후에. 그래서 행안부 차관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사정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시군구 의회 협의체에서도 그 건의안을 냈고요. 17개 광역 의장 회의에서도 그 건의안을 내서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환영하고 있고요. 어제 간 행안부의 입장도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당위성이 있다. 하루속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조속히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또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의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이 도의회 분위기가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떤 부분에 또 중점을 두신 걸까요? 기본적으로 과거의 답습이나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에 대해서 좀 이제는 새로 된 변화에 잘 적응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원을 키우기보다는 제한된 인원이지만은 그것을 재배치하고 과거에 좀 중요한 부서였다면은 그 부서의 인원이 한 10명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뭐 중요치 않다고는 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이를테면 기구나 시설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인원을 재배치해서 그것을 좀 확장성 있게 그다음에 내실 있게 꾸려갈 수 있는 이런 관행적인 거에 대해서 좀 탈피해보자는 것 하고요. 의원님들이 저 연찬을 통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십니다만은 연구회 모임들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 모임의 그 주 목적은 지금 현재 그 도정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야별로 위원회별로 한 꼭지씩 잡아서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연구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 좀 식견 있는 분들을 좀 모셔다가 교육도 받고 아침 저녁으로 지금 의원님들이 열심히 열공 모드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오롯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해서 또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대안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자평도 좀 해보고 있고요. 새로운 후반기 전라북도 의회가 좀 변하고 있다. 그다음에 내용에 충실하고 있다라는 일부의 의견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도민들이 납득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네. 계신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 네네. 도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해주신다면요. 저는 어디 가서는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위대한 우리 도민, 200만 도민들께서 참 많이 인내하고 계시다. 감사하다. 내일이 아닌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내의 고통을 좀 갖고 계신데요. 참고만 있으라는 말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직접 지원, 직간접 지원, 간접 지원을 통해서 재원 확보를 통해서 때로는 필요하다면은요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직접 직간접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전라북도가 과거에는 전주가 7대 도시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은 몇 대 도시인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좀 열악한 여건인데요. 이것을 계속 후대에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민의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와 같이 노력해서 과거에 좀 뒤처졌고 좀 부족했던 산업 구조라면은 앞으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는 도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충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전라북도 도민들을 생각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지금 시작입니다마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나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의회가 꾸준히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또 철저한 예산 심사, 또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 등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또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어주길 바라면서 전북토기사람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